안녕하세요. 그냥 남들 다 당하고 사는 시자짓 중 하나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식 시집장가 보내서 배우자한테 대접받고 살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라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러 남편이나 아내를 푸대접해주려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내버려두면 어련히 얼마나 알아서 잘하겠어요. 그리고 잘해준다는 게 서로 쌍방이 잘해줘야 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을 하고 싶어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애초에 제가 당신 아들 찬밥대우 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부터 결혼을 못하게 하던가 하셨어야지. 굳이 결혼까지 다 시켜놓고 이렇게 간섭하는 게 정상인가요? 사건의 발단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보내온 택배 한 상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상자 안에는 미역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아니고 상자에 들어서 포장도 고급스러운 게 그래도 가격은 좀 나가 보였어요. 이게 웬 건가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 하고 저 또한 시어머니한테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이걸 정말 왜 보내셨나 싶었죠. 혹시나 주소를 잘못 적어 보내셨나 싶었는데 송장엔 주문자는 시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고 받는 사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걸로 보아 그런 것도 아니겠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갑자기 웬 미역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다가올 남편 생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남편 생일에 좋은 미역 써서 국 좀 끓여달라는 뜻이었어요. 택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은 더 지나야 남편 생일이 찾아왔는데 뭘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나 싶었죠.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흔해 빠진 싸구려 미역이 아니라 정말 엄선하고 선별한 좋은 미역을 말린 거라면서 생각난 김에 미리 사둔 거라는 설명을 하셨지요. 저희가 집에서 밥을 먹기는 하는데 맞벌이 부부다 보니 사실 집에서 식사는 간단하게 때우는 편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집밥하는데 요령이 있던 것도 아니다 보니 즉석밥 데워다가 반찬 가게 반찬이나 시댁, 친정에서 얻어온 반찬들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미역국이 하기에 어려운 음식도 아니다 보니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는데 생일날 국 한번 끓여주고 말자니 또 그러기에는 미역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엄선하고 선별한 미역이면 암만 미역이라도 돈 좀 주고 사셨을 것 같은데 집에서 국은커녕 밥도 안 지어 먹는 저희가 이 미역을 다 사용하지 못할 건 안 봐도 분명한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는 미역이 뭐 금방 상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못 먹을 걱정을 하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미역국을 꼭 생일에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따로 반찬할 시간은 없었지만서도 보관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겠다 그냥 집에 두고 있으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지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퇴근길에 국거리용 고기 한 팩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왔더니 집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구나 싶었죠. 저한테는 이런 방구 한마디 말도 없이 오신 것, 그리고 남편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 아무 귀뜸 안 해준 것,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아들 생일이라서 오신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할 이유까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역국은 대체 어디 있냐면서요. 제가 마트에서 장바온 봉지를 보여드리면서 지금부터 끓일 예정이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말투로 누가 생일날 미역국을 저녁에 먹냐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전날에 미리 끓여놓고 아침에 챙겨 먹이고 출근을 시켰어야 한다는 소리였죠. 거기에 대해선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아침 식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아침은 저 혼자만 챙겨 먹어요. 아침 먹고 출근하면 속이 더부룩하니 어쩌니 아침 차려 먹고 치우고 그러는 시간에
아침에 30분 더 자면 하루가 더 상쾌하니 어쩌니 하면서 밥보다는 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 그때를 포함해 지금껏 남편이 아침 식사를 먹은 건 손에 꼽습니다. 그마저도 출근하는 평일에는 절대 아침을 안 먹고 주말에 느지막이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는 정도가 전부였고요. 굳이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보다야 각 끓여서 주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해서 저는 나름 신경을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전후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잔소리부터 하시니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사온 고기를 보더니 그걸 가지고도 한마디 하시더군요. 고기를 그것밖에 안 사왔냐면서 처음에는 한 팩 사왔다고 뭐라 하시더니 그나마도 사온 고기가 한우가 아니라 수입산이라고 또 그걸로 한바탕 저한테 잔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나마 잔소리는 안 하시겠지 생각하고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그래도 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거니 바로 미역국을 준비했어요. 하면서도 어찌나 잔소리가 많던지 미역 불려놓은 걸 물에 헹궜다고 그러면 영양소랑 그런 게 다 빠져나가지 않냐며 잔소리를 하길래 안 헹구고 끓이면 비린내가 좀 올라온다고 친정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끓이고 있는 거라 했더니 그래도 사돈이라고 친정어머니 욕을 하시긴 뭐 했는지 이내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으려니까 이번엔 또 저한테 왜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냐고 들기름 불에 달구면 암 걸린다는 뉴스도 못 봤냐면서 너 지금 우리 아들 암으로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랬냐, 몰랐다 알겠다 죄송하다 재빠르게 말하고 참기름 꺼내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다 끓이고 나니까 또 옆에서 고기 건더기가 아주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면서 또 툴툴대시는데 그때는 그냥 못 들은 척 넘겼어요. 그렇게 미역국 준비가 다 끝나니까 딱 시간 맞춰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요.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시어머니가 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놀라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식사가 시작됐죠. 생일이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미역국도 한 그릇 가득 퍼졌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국자를 뺏어 들더니 고기도 몇 개 없는 거 우리 아들한테 양보하라며 제 그릇에 있는 고기 건더기를 죄다 건져내서 남편 그릇에다 옮겨주시대요. 어이가 없었지만 뭐 남편 생일에 시어머니랑 한바탕 하는 모습을 선물로 주기는 뭐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폭탄 선언을 한마디 하대요. 다음번 아들 음력 생일에는 미역국 어떻게 끓이나 전날 저녁에 와서 검사를 하겠다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음력 생일이라니 남편이 음력 생일을 챙긴다는 건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남편도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음력 생일을 챙겼냐면서 자기 미역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서 들었다면서 집안에 남자가 기가 살아야지 가정이 부유해지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음력생일, 양력생일을 2번 다 챙기라는 겁니다. 요즘은 달력 없어도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미리미리 날짜 알아놓고 준비해서 그때는 제대로 된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됐다고 그리고 미역국 이거 비린냄새도 안 나고 엄마가 끓여주던 거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다면서 제대로 챙겨 먹었으니 그만하시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나한테 시어머니 오신다는 말도 안 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린 것 때문에 짜증이 좀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중간 역할 한다고 노력하는 거 보니 마음이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단번에 음력생일 맞아서 또 미역국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역도 워낙에 많이 보내주셨다 보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거 소모는 해야 하는데 끓여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미역국 끓여 먹는 날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열받지도 않겠다 싶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미리 전날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한 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날처럼 생일 당일날 퇴근길에 준비해와서 끓이나 하루 전에 퇴근하고 와서 끓이나 언제 준비하던 간에 다를 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더 덧붙였지요. 조금 있으면 제 생일도 다가오는데 그때는 남편한테 미역국 끓여달라고 해야겠다고요. 내친 김에 저도 음력 생일까지 챙기겠다 그렇게요.
남편이 기가 살면 집안이 부유해진다고 하셨는데 굳이 제가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혹시 누구 아냐, 저까지 기가 살아있으면 2배로 집이 부유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식사하다 말고 또 벼랑간 폭발을 해서는 어디 마누라가 남편을 주방에 들일 생각을 하냐며, 당신은 아들이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키우셨답니다. 그 흔한 라면도 먹고 싶다 그러면 방에서 쉬라고 하고 당신이 직접 끓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고생 좀 하겠다고 미리 좀 가르쳐서 장가 보내셨으면 좀 좋았겠냐고요. 이 사람이 엄마 품을 못 벗어난 아기 새도 아니고 차려주는 것만 먹을 나이는 지나지 않았냐고. 라면도 혼자 힘으로 못 끓이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앞으로 당분간은 밖에서 사 먹을 게 아니라 남편이 쌀 씻고 밥 짓는 것부터 기본적인 반찬하는 것부터 가르쳐줘야겠다고, 이렇게 말이죠. 아들 생일 때문에 오신 건지 며느리 잡들이를 하러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날 아들 생일만 축하해주고 그렇게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가시고 나서 남편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농담으로 한 말 아니라고, 내 생일에 미역국 안 끓여놓으면 내년 생일 때는 아주 재밌는 구경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미역국 안 먹어도 그만인 거고 중간 역할 좀 제대로 해달라고 돌려서 말했던 거긴 한데, 남편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보내준 대량의 미역을 가지고 국 끓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유튜브 찾아가지고는 이렇게도 끓여보고 저렇게도 끓여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살림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 실패할 일도 없었고 자기도 다 해놓고 보니 결과물도 훌륭하다면서 그때부터 난데없이 살림에 취미를 붙여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살림을 하는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지긴 했네요. 그렇다고 집안일에 제가 손을 놓은 건 절대 아니에요. 남편이 주방일에 취미를 붙인 만큼 그동안은 남편이 하던 집안일을 제가 대신했어요.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부터 해서 분리수거까지 말이죠. 남편이 음식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마다 설거지도 도와줘서 식사 끝나고 나면 딱 밥 먹은 그릇만 치우면 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아침밥이야 남편이 먹질 않으니 제가 여전히 제 손으로 차려 먹긴 했지만 더 자고 싶다는 사람 일부러 깨워서 내 밥을 차리라는 건 말도 안 될 일이고 그런 호사까지 누릴 생각도 없었기에 아침만큼은 늘 하던 대로 제가 저 먹을 것만 알아서 차려 먹고 뒷정리도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까짓거 뭐 이제 살림도 남편이 하는데 1년에 2번 미역국 좀 못 끓이겠나 싶어서 음력 생일에 미역국 끓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고기 건더기도 듬뿍 넣어가지고 말이죠. 정작 원하는 대로 미역국을 끓였더니 막상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던 아들의 음력 생일을 까먹으신 듯 싶었어요. 저번처럼 저희 집에 찾아오기는커녕 전화도 한 통 없으셨거든요. 어머님이 아들 미역국의 행방을 물어본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서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진짜 까먹어서 몰랐구나 확신이 들었죠. 솔직히 음력 생일을 챙기는 집이 아니고서야 음력 날짜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단지 당신도 안 챙기던 걸 결혼했으니 당연히 챙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 자체만 두고 보면 좋았어요. 덕분에 남편이 살림에 취미를 붙여서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편해졌죠. 거기에 저녁 먹을 때 친정이나 시댁에서 보내준 반찬이 없을 땐 반찬 가게 음식을 먹었었는데 그래도 집밥이라고 갓 만든 음식 먹고 즉석밥이 아니라 갓 지은 흰쌀밥 먹고 그러니 훨씬 맛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성격을 아는 남편이다 보니까 집에서 밥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했어요. 아들 라면도 직접 못 끓여 먹게 키우셨다는데 라면물도 못 맞추던 아들이 이제는 백 선생님 뺨치게 온갖 가지 반찬들을 척척 해내고 있으니 그 사실을 알면 뒷목부터 잡고 쓰러지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그동안 쭉 남편 생일 때 되면 미역국만큼은 제가 챙겨줬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생일은 그냥 넘겨도 아들 생일만 다가오면 매해 미역도 알아서 챙겨보내고 그런 식이었죠. 당신 배불러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차별하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챙기고 아들만 챙겨주시는 게 서운했다기보단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매번 저희 삶에 간섭을 하는 게 참 짜증이 났어요. 저도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건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온 우리 아들 집에 와서만큼은 고생하게 만들지 말라느니 먹지도 않는 아침밥을 꼭 좀 챙겨주라고 국에 밥이라도 말아서 뭐 좀 먹이고 출근시키라고 새벽바람부터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신다던지 우리 아들 귀하게 자랐으니 허드렛 일 시킬 생각 말고 밥도 꼭 끼니마다 차려주라고 하실 때는 저도 좀 뜨끔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 살림 간섭하고 결혼 생활에 끼어들고 하는 게 참 화가 많이 났어요. 특히 생일 때 되면 처음에 했던 대로 남편 생일날 저희 집 찾아와서 미역국 감별사 노릇을 하고는 하셨는데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맛만 좋구만 시어머니는 꼭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대는 게 일이었습니다. 첫 해에 아들 음력생일을 까먹은 뒤로는 그 다음 해부터는 음력생일을 놓치는 법이 한 번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살림 간섭하고 집까지 찾아와 잔소리 해대고 그건 정말 못 버틸 일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집에서 최대한 저한테 잘하고 제 눈치 보고 그러는 거 보고 참으면서 살았죠. 그러다 얼마 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있고 그 신우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시댁에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어요. 남편이 신우랑은 딱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보니 저 또한 신우라고 해서 일부러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대면대면한 사이였죠. 그 신우가 저희한테 무슨 아기를 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난데없이 얼마 전 자기 생일날 시매부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바람에 일어나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불고기도 해줬다고 하면서 그날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꺼내 보여줬어요. 당신 아들은 절대 주방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더니 흡족해하면서 요즘은 남자 여자 가릴 거 없다고 TV 보면 요리사라고 나오는 사람들 죄다 남자들 뿐이라고 하면서 시매부한테 앞으로도 생일날이라고 생일만 챙겨주지 말고 평소에도 식사 준비는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다들 맞벌이 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그게 부부로서 당연한 일이라네요. 신우가 시어머니 말에 그런 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고 안 그래도 다가올 시매부 생일에는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해줄 생각이라고 지난번 생일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솜씨 좀 발휘해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흡족한 표정으로 그래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게 얼마나 보기 좋냐면서 우리 사위가 정말 최고라고 엄지를 찍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냥 듣고 넘기기가 조금 그랬어요. 아니 그 말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제 눈치라도 보셨으면 그랬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뻔뻔하게 시매부는 해도 되고 내 남편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너무 꼴불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하고 당신도 시매부 하는 거 좀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 생일도 좀 챙기고 생일 아니더라도 살림도 좀 하고 그러라고요. 이미 식사 준비는 남편이 도맡아서 하고 있기는 했지만 남편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남의 아들은 응당 그래야 하고 내 아들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고쳐주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도 그 와중에 밥은 내가 다 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한테 따지기라도 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는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 말에 뜨끔했는지 그저 허공을 응시하면서 헛기침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서방님 생일 챙겨주는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음력생일 챙겨주는 건 절대 잊지 말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집안이 부유해지려면 남편 기가 살아야 하고 기 살려주는 데는 생일상을 1년에 2번씩 챙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한마디 했죠.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신우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월화수 딱 3일만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시매부 외벌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외벌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만큼 심해부가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서방님이 기펴고 사는 거 그거 다 아가씨가 하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번에 무슨 생일상을 2번이나 차리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제 말을 다시 자르더군요. 신우는 평소에도 심해부를 잘 챙겨서 따로 생일상 2번이나 차릴 필요 없다고요. 이미 사이가 좋은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소리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기가 너무 세서 아들 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생일상 2번씩 차려주라고 그랬던 거라 열심히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신우가 그 상황에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딸이기 이전에 같은 며느리라서 그랬던 건지 내 남편이 해줬으면 하는 말을 신우가 대신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양력생일, 음력생일을 2번 다 챙기라고 한 게 진짜냐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요. 자기도 시댁에 가면 똑같은 며느리인데 내가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엄마 기분이 좋겠냐면서 아주 진상이라고 학을 떼는 거예요. 그리곤 저한테 시월드 말로만 들었지 우리 엄마가 바로 그 시월드 시어머니인 줄은 몰랐다며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신우인데 오히려 연상인 제가 너무 행동이 어렸나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저러다 오빠네 이혼하면 어쩔 거냐고 자기 주변에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껴들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집은 한 집도 없다면서 냅두면 둘이 알아서 잘하는 게 요즘 부부니까 간섭 좀 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고 더 이상 그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선 시어머니도 잠잠해졌고 저도 제 나름대로 반성이 돼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네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 저희도 따라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전에 없던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사위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며 쪽팔려 죽겠다고요. 당하기는 신우한테 다 당해놓고 또 그 화는 왜 저한테 푸는 건가 싶었지요. 그래도 나름 제가 좀 유치했나 싶은 생각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려는 찰나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네 집에서 얼마나 가정교육을 개판으로 했으면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가족들 앞에 망신을 주냐면서요. 하기야 가정교육을 똑바로 안 받았으니 네 남편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것도 귀찮다고 당연히 새벽에 챙겨야 할 걸 저녁 늦게 챙기는 거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며 그 집구석에서 뭘 보고 배웠길래 이러는지 딱 알겠다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저도 유치하게 행동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참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어이 친정어머니까지 언급하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저도 폭발해버렸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은 한 번도 똑바로 안 챙기고 밖에 나가 외식하고 들어오는 생일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1년에 2번씩이나 챙겨주고 있는데도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기가 세서 남편 기나 죽이는 그런 며느리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그리고 화살을 시아버지한테 돌려서 아버님은 생신상 2번씩 받고 계시냐고 물어봤죠. 내 인생에 우리 어머님보다 기가 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아버님 가만 보면 맨날 어머님 기세에 눌려서 조용히 계시는데 생신상이라도 2번씩 받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봤죠. 아버님은 그냥 허허 하시면서 대답을 피하셨고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지만 친정어머니까지 언급된 상황에 그 순간에 제 눈에 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기센 며느리는 기 죽고 나서 다시 시댁에 오겠다고 그때까지는 저를 찾지도 부르지도 마시라. 아들 기 죽고 사는 꼴 보기 싫으시면 이 집에 돌려드릴 테니 언제든 말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요.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왔는데 남편은 저를 쫓아나오지 않고 시댁에 남아있었습니다. 남편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도 싶었는데 언제 나올 줄 알고 날 추워지는데 그걸 기다리나 싶어서 그냥 1분도 안 기다리고 그 길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달래드리려는 건지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말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혼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번에 저한테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평소처럼 그냥 말대꾸나 몇 마디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했냐면서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당장에 이혼해버리라고 난리치는 거 그거 말리고 오느라 아주 고생을 했다며 다음날 돼서야 집에 돌아온 경위를 설명을 하고는 자기가 그래도 그동안 밥 준비도 다 하고 그랬지 않냐면서 자기가 엄마가 난리칠까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고장 미역국 2번 끓이라고 한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남편한테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내가 설마 진짜 미역국 끓이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냐고요.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간섭하는 것부터 신혼에는 그래도 괜찮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그런 게 진짜 문제인 거라고요. 밥은 당신이 하는 게 재밌다고 좋다고 해서 하라고 한 거지.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에 2번 다시 간섭만 안 한다면 그깟 밥은 내가 해도 그만인 거라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밥하면서 나는 집안일 안 했냐고.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해준 거였으면 나도 사양이라고.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해먹을 테니 2번 다시 주방에 얼씬대지도 말고 밥 해주는 걸로 생색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길로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고요. 그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은 나름 점잖게 저한테 해명 아닌 해명을 해오셨지요. 집사람이 조금 유별나서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니까 저러는 거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 결혼하기 전에 어디 뭐 용하다는 분한테 가서 저희들 사주를 보고 왔는데 그때 거기서 안 그래도 아들이 불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여자가 물의 기운이 너무 세서 아들이 활알 타오르지 못하고 금방 꺼지는 사주라고 했다고. 나쁜 사주는 아닌데 아들이 길을 펴고 살게 하고 싶으면 며느리 길을 좀 죽여놓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신경 쓰여서 더 그러는 거니 저보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버님의 경우는 정말 아무 말 한마디 없다가 괜히 전날에 시어머니랑 저 때문에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인데 그래도 저를 따로 원망 않으시고 좋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니 그 마음은 참 감사했네요. 그래도 어이가 없는 건 어이가 없는 거였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저랬던 이유가 고작 사주에서 그렇다더라 해서 그러는 거라니 더더욱이 그냥 넘기기 싫었죠. 저도 이런 바보 같은 이유로 이혼까지는 안 할 테지만 언제까지 같은 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생각해보면 정말 답도 없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하자니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시어머니의 이 말도 안 되는 간섭이 계속되겠다 싶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이랑 신우, 아버님과는 사이가 다 좋은데 유일하게 시어머니하고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를 해야 할까요? 그런다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혼을 해버려야 하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보냈던 제 이야기에 달린 댓글들이 생각보다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실런지 싶지만 제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후기를 적어보내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좋게 좋게 해결은 된 상황입니다. 남편이 거의 멘토로 삼을 만큼 따르는 선배가 한 명 있는데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혼자 고민하다가 그 선배한테 고민이라고 이것저것 털어놓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선배가 남편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줬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시어머니가 기가 세서 며느리가 기가 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중간 역할 똑바로 못하고 박쥐같이 여기 편 들고 저기 편 들고 그래가지고 생기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배우자한테 누가 들어도 부당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면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더 이상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한다고요. 결혼한 만큼 남편은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줘야지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들만 싸고 돌고 그러면 없는 불만도 생길 거라 했다네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러는 걸 가만두고 보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이 일단 자기가 시킨 대로 해보랬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존중해주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미쳤다고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러겠냐고요.
평소에 네가 네 부모 어렵게 대하고 그러면서 아닌 건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중간 역할 해주면 배우자도 알아서 내가 하듯 따라올 테니 자기 말대로 해보랬답니다. 집에서 그깟 집안이라고 그런 걸로 생색도 내지 말라고요. 맞벌이하면 맞살림하는 거 당연한 건데 치사하게 네가 했네 내가 했네 따지고 들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했다나요. 아무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아와선 앞으로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하고 어머님이 우리 생활에 간섭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아버님 생신 때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다투고 나서 그 후로 시댁하고는 일부러 최대한 피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왠지 믿음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피하고만 있다가 이번 설을 맞아서 시댁에 다녀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아버님이 저를 제일 반겨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아직도 이혼 안 하고 뭐 좋은 얼굴이라고 이렇게 집까지 찾아왔냐 빈정대셨는데 남편이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한테 말씀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더군요. 그리곤 앞으로 생일 때 돼도 일부러 미역 같은 거 사서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가만히 두면 우리가 알아서 잘하니 우리 결혼 생활에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다고 든든하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그걸 보고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 주셨어요. 며느리 기죽여가면서 아들 불에 기운만 세게 해주면 뭐 하겠냐고 그러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고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시면서 어련히 며느리가 불의 기운을 다 잡아먹어도 잘 산다고 하지 않았냐. 둘이 사랑해서 만난 거고 결혼까지 한 건데 이제 그만 애들일에 간섭 좀 멈추고 알아서 잘 살게 가만두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번에 이젠 내 가족이 편먹고 나를 물을 먹이고 있다며 당신같이 며느리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냐며 바득바득 역정을 내시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또 단호하게 그런 말만 안 하시면 되는 거라고. 엄마는 아닌 것 같아도 당하는 며느리가 그런 거 같으면 그게 시집살이인 거 아니겠냐고 딱 잘라 말하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명절날 가족들이 한자리 모임만큼 명절답게 지내자고 한마디 말하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툴툴대셨지만 제가 알아서 명절 준비하는 거 돕고 그러니 조금씩 다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건지 하루 자고 왔는데도 저한테 그 어떤 잔소리 한마디 안 하셨지요. 남편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니 정말 하루아침에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게 참 아직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물론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신 건 아니실 테고 불만도 어느 정도 있으실 테지만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저도 노력해서 시어머니 마음 돌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가 고비이긴 하겠지만 이젠 남편이 저렇게 믿음직스러운데 뭐 걱정할 일이 있겠나 싶어요. 괜히 영 끊고 안 보고 사네.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면서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사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상황 아니겠나요. 언젠간 시어머니 마음도 누그러지지 않겠나 하면서 이만 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